쓰고 버리는 악순환 끊기. 적게 가질수록 풍요로워지는 미니멈 리치 철학. 풍요로운 인생은 작은 가방에서 시작된다. 구찌 매니저로 일하다 커리어 컨설턴트가 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천 명의 일하는 여성을 만났는데 나에게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큰 가방을 갖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노트북, 서류 등 일에 필요한 물건부터 목이 아플 때 먹을 사탕과 접이우산, 카디건, 에코백 등 만일을 위한 물건까지 모두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만 마음을 놓았다. 돌이켜보면 나도 그랬다. 남을 귀찮게 하면 안 돼. 뭐든 혼자서 해결해야 해 하는 생각에 쓸데없이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다. 참 성실한 사람이군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으쓱해졌고, 무슨 일이든 혼자 해내는 나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내 가방은 점점 커졌고 어깨도 점점 무거워졌다. 그래도 약한 소리 한 번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역대 최단 기간인 3년 만에 아르바이트 사원에서 치프 매니저가 되었다.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붙었다. 신규 고객 등록 실적도 항상 1등이었고 고객들은 당신에게 사고 싶다는 고마운 말을 해주었다. 혼자 힘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하다 보니 부하에게도 나와 똑같은 노력과 결과를 요구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하가 제대로 노력해 보지도 않고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업무 평가는 높아졌지만 부하와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간미 없는 사람,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가방이 커질수록 고독감도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와 함께 고객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상사는 성질이 급하고 걸음도 빠른 사람이라 긴장한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어야 했다. 전철을 타려고 별 생각 없이 개찰구 앞까지 갔는데 웬일인지 물건으로 가득 찬 커다란 가방 속에서 교통카드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렇게나 던져넣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도무지 지갑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전철을 놓칠세라 초조해하는 상사를 곁눈질하며 가방 속을 손으로 휘젓다 보니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조바심을 낼수록 찾는 물건은 꾹꾹 숨는 법이라 결국 1시간에 2대밖에 없는 전철을 놓치고 말았다. 당시 나는 일 때문에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충동 구매로 풀었던지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과 가방을 사는데 엄청난 돈을 써댔다. 그 물건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샀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것저것 사들였다. 당연히 옷장도 터져나가기 직전이었다. 당연히 입고 싶은 옷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았고 겨우 찾아서 끄집어내 입으려면 옷이 옷걸이에서 흘러내려 이미 쭈글쭈글해진 상태였다. 비싼 돈을 들여 물건을 사들였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썼으니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전혀 풍족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교통카드 지갑을 찾지 못해 전철을 놓친 일화는 이런 생활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였다. 그러던 중 한 고객의 말에 물건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었다. 만약 20제곱미터짜리 방의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1제곱미터당 5만 원인 셈이죠.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공간에 이걸 두는 게 아깝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당황한 채 집에 돌아온 나는 필요할 것 같아 샀지만 쓰지 않는 물건, 싸니까 일단 사자 하고 충동적으로 사들인 물건으로 집이 꽉 차 있음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거의 손도 대지 않는 물건들이 집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만 남기고 존재조차 잊어버린 물건,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 마음에 들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등을 과감하게 재활용함에 내놓았다. 처음에는 나중에 후회할까봐 망설였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옷장에 여유가 생기니 무슨 옷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옷 한 벌 한 벌의 특성을 기억하고 이 코트에는 그 신발이 어울리겠어, 그 스카프가 괜찮겠네 하고 금세 판단할 수 있었다. 자연히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정하지 못해 여러 번 갈아입는 일도 없어졌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만 남겨두었으므로 정성껏 다루어야겠다는 마음도 생겨났다. 가구를 새로 살 때도 그 조언을 마음에 새겼다. 한 달에 10만 원이나 내는 공간에 좋아하지도 않는 조명을 두기보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즐기는 편이 기분 좋았다. 가구는 최소한만 있어도 충분했다. 물건을 줄여서 빈 공간을 만들었더니 집이 한결 넓어 보여 마음까지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선별한 물건만으로 주변을 채우자 이제 넓은 공간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즐거운 기대가 생겨났다. 그래서 창가 빈 곳에 의자와 몇 권의 책을 두어 독서 공간을 꾸몄다. 어떤 곳을 편안하게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 단순한 공간에서 가장 마음이 편하다. 또 여기에 둔 것들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자유롭고 쾌적하다. 알고 보면 정말로 필요한 물건은 극히 소수였다. 아쉬운 소리를 못해서 손해만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대가가 없네요. 커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민하는 여성이 한둘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험 삼아 일주일에 하루만 작은 가방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한다. 책임감이 강해 다른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닌다. 남의 기분을 잘 알아채고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한 발 앞서 배려하다 보니 자연히 준비할 것이 많아지고 짐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그 결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에 떠밀려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에 필요한 시간까지 빼앗기고 만다. 하지만 가방이 당신의 인생이라면 어떨까? 작은 가방이 곧 유한한 당신의 인생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적다. 그러므로 무엇을 넣을지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가방 크기를 줄이려면 우선 무엇을 가지고 다닐지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유한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선순위를 매겨가며 가방에 넣을 물건을 고르는 일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홀가분한 삶, 단순한 삶은 앞으로의 시대의 필수적인 생활 방식이다. 이걸로 충분해 하고 생각되는 것만 선별해서 최소한의 물건으로 생활하면 마음까지 자유로워지고 남을 도울 여유도 생긴다. 당신도 홀가분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가려내기 위해 가방을 작은 것으로 바꿔보기를 권한다.